자, 오늘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를 설명할 건데 미리 말하지만 여기는 얘는 교육과정 외입니다. 오케이? 여기 아니잖아 지금. 그래, 여기 아니잖아. 교육과정 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는 거야. 오케이? 나오지 않는 건데도 알려주는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건데 활용도가 딱 어떤 한 문제 풀기 위한 활용도라면 선생님이 설명 안 해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얘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앞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교육과정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선생님의 풀이는 모두 이제 서술형 풀이는 아닙니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서술형 풀이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따로 봐줄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3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ax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입니다 라고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랑 베타랑 감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요게 개념 제목이에요. 뭐 요거대로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이제 개수들, 이 개수 입장에서 개수 입장과 그 다음에 직접 이 근 입장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근 입장에서 세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했을 때의 결과가 개수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라고 하는 게요. 개수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다. 여기는 a분의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서 세 개를 다 곱해버리면 a분의 마이너스 d가 됩니다.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오케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일단은 조금 외우기 편하게 봐봐. 2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랑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이렇게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개수 입장이랑 그 다음에 근 입장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두 근의 합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여긴 얘가 a분의 c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근의 차까지 써줬는데 기억나죠? 그건 따로 지금 써놓거든요. 알파 빼기 베타 두 개의 차, 여기는 얘는 뭐가 됐어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 됐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어요. 이렇게 일단 암기해주세요라고 했었고 여기서 지금 요거만 가지고 이렇게 확장되거나 이 형태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여기는 얘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워주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개씩의 합이야. 두 번째 거는 두 개씩의 합이고요. 세 번째 건 당연히 세 개씩의 합입니다. 이렇게 기억해요. 세 개씩의 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를 봐봐. 얘 그냥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다 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여기서 두 개씩 골라가지고 곱해요. 그 곱한 게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곱한 것들 두 개씩 곱한 것들에 대한 합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여기 있는 얘도 봐봐, 두 개 곱한 거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그냥 두 개씩의 합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 개씩의 합이라고 해서 이거 세 개 곱한 거는 이거 세 개 곱한 거 다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세 개씩의 합입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순서는 여기는 얘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는 얘로 가고요, 두 번째는 얘로 가고요, 세 번째는 얘로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에서 시작해서 얘로 가고 그다음에 얘로 가는데 얘가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두 번째 건 플러스, 세 번째 건 다시 마이너스 이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얘도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고 두 번째 건 플러스 이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 자체가 완전히 어때? 동일합니다. 오케이? 그냥 하나 더 추가된 거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3차 방정식의 세 개의 근과 여기 요 개수들의 관계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봐봐. 여기 있는 얘의 근이 얘라면 봐봐. 근데 방정식의 근을 알고 있다면 그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기억나죠? 여기 있는 얘 봐봐. 얘를 내가 인수분해 한다면 얘는 a의 뭐가 되겠어? x-알파랑 x-베타랑 x- 뭐가 될까? 감마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얘를 뭐하면 인수.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얘 a로 그대로 놓고요. 여기는 얘를 정리한다면 얘가 x의 뭐가 돼? 세제곱 마이너스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 될 거고요. 더하기 여기는 얘를 전개하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오케이? 그래서 그래. 여기 얘가 지금 여기 A가 다 전개가 된다면 여기도 지금 A가 달라붙은 거고 여기도 A가 달라붙은 거고 여기도 A가 달라붙은 거고 여기도 A가 달라붙은 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내가 예분의 마이너스 예를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예분의 예를 하면 뭐가 나오겠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나오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예분의 예를 하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주고 있으면 좋겠다. 증명 간단하죠? 그래서 요게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항상 근계수 관계랑 가장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여기는 얘의 개념이랑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 곱셈 공식 뭐예요?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 형태를 바꿔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곱셈 공식 변형입니다. 해서 제가 봐봐. 여기 있는 얘를 있잖아. 여기 있는 얘를 구해달래. 근데 나는 뭘 알고 있어?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내가 얘의 색은 모르니까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가정을 할 거고 여기서 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구나 예분의 마이너스 예구나 그러니까 답은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얼마구나 예분의 예가 될 테니까 4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는요 예분의 마이너스 예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해놓는다면 나는 이제 이거 세 개를 이용해서 뭘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것도 구해야 되고 이것도 구해야 되는데 이게 더 쉬워 보니까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얘는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뭐 하면 됩니다? 통분하면 됩니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이라는 거는요 얘는 알파, 베타, 감마분의 뭐가 되겠어? 2개 곱하면 베타, 감마 2개 곱하면 감마, 알파 2개 곱하면 2개 곱하면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해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곱셈공식 변형이랑 연관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런 애들 가정해놓고 이런 식 같은 건 자연스럽게 써줄 수 있어야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여기는 이 식을 내가 저 형태로 자꾸 변형하면 되겠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1번 문제는 지금 뭐야? 알파 더하기 1에다가 베타 더하기 1에다가 감마 더하기 1 요거래. 그럼 여기 얘는 뭐 하면 되겠어? 그냥 전개해보자. 오케이?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전개하라 그러면은 여기는 얘 먼저 뭐 전개합니다. 그럼 저 전개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뭐 이거 1 더하기 알파랑 1 더하기 베타랑 1 더하기 감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배운 적이 있는데 잘 봐봐. x 더하기 a에다가 x 더하기 b에다가 x 더하기 c를 전개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거 전개해 본 적이 있거든.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x 제곱에 그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에 x에 더하기 abc가 돼. 저걸 전개한 식이 이 밑에 식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그냥 2개 하고 그다음 그 2개 한 결과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 있는 얘를 x라고 바라봐도 괜찮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1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에 곱하기 1에다가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죠. 됐습니다.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 얘가 얼마였구나? 3이었구나. 그죠? 3이었구나. 그러니까 1 더하기 3에다가 여기 얘가 얼마였구나? 4였구나. 그 다음 여기 얘가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2였구나. 해서 얼마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해줍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거 전개하는 것도 꼭 기억해 놓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근계수 관계를 정확하게 너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 변형까지 생각해 주면은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저 1번 문제를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근계수 관계를 쓰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계수 관계 쓰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얘 세 개의 글을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뭘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얘를 뭐 할 수 있겠구나 인수분해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요식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네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가 뭐가 될 거냐면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감마랑 x 베타죠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는 봐봐. 여기는 이 등호가 가리키는 이 식이지. 등호가 들어있는 이 식은 여기서 바라보면 이거는 무슨 식?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 근데 여기는 이 다항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했다는 이 등호에가 있는 이 식은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x에 뭘 집어넣어 다 성립하는 식이야. 그죠? 나는 얘를 바라보면서 이미 얘의 근이 얘라고 했으니까 이미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로 인수분해 될 거야 라는 사실을 나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야. 얘가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얘가 내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왜? 얘네들의 근이 뭐였으니까? 이거였으니까. 근데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거든. 이거. 그럼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x에다가 뭘 넣을 거는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예요. x에다 마이너스. 왜?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랑 좀 비슷한 모양이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 4에다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 결과. 됐나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가 될 거란 말이야. 됐죠? 이거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 있는 얘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빼버렸어. 마이너스 3개 나왔으니까 그냥 마이너스에 1 플러스 알파에다가 1 플러스 베타에다가 1 플러스 감마.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구나? 6. 이런 식으로 그냥 등계수 관계를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긴 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푸는 것보다 선생님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푸는 걸 더 추천합니다. 이렇게 푸는 걸 더 추천해요. 이유는 뭐겠어? 지금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풀이가 사실 더 좋은 풀이긴 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알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거 연습하는 파트니까 요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밑에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계속 보자. 문제를. 그러니까 근계수 관계에서는 사실 근계수 관계 개념이 어렵니? 안 어려워요. 그죠? 그냥 뭐야? 세근의 합은 얼마다? 세근의 합은 얼마다? 여기 있어. 세근의 합이 얼마다? 1이다. 어렵구나. 그죠? 얘가 얼마다? 0이다. 그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다?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세 개 구하는 거 여기까지가 근계수 관계의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거 세 개를 자연스럽게 구해줄 수 있나 없나 그거를 묻고 있는 게 근계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 근계수 관계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너희들을 곤란하게 하는 거는 이거가 아니라 이거가 좀 예원이를 곤란하게 했었죠. 1분의 0이라서 이게 0인 줄 몰라가지고 곤란하게 했었는데 얘가 곤란한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애들이 곤란한 거야.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얘를 구해달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앞에 개념 중에 뭐야? 결국은 그냥 곱셈공식 변형이잖아. 그죠? 어떤 구성원들 여기는 이 구성원들이랑 여기는 이 구성원들이랑 여기는 이 구성원들을 잘 보면 이거 세 개를 가지고 내가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 그죠? 뭐였어요?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가 됩니다. 제곱하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더하기 2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1의 제곱은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나는 궁금해요. 더하기 2배 여기는 이 값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음표는 얼마겠어요? 그냥 1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풀면 돼요. 어렵지 않죠? 저게 다예요. 두 번째 여기는 얘가 궁금합니다. 얘가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전개할 생각을 하니까 어때? 생각보다 굉장히 끔찍하잖아. 그지? 총 8번 계산만 하면 되긴 하는데 그 8번 다 계산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그죠? 많이 귀찮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좀 유용한 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팁 하나 알려줄게요. 세 개가 한 세트다. 그죠? 지금 현재 상황이 세 개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감마 요 세 개가 한 세트지 지금. 그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몇 개씩 있어? 2개. 몇 개? 2개. 몇 개? 2개. 이렇게 있었다면은 일단은 한 세트를 먼저 완성시켜 놔. 무슨 말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생각해봐. 얘가 얼마야? 1이야. 맞아요? 그렇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있겠구나?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겠구나? 1 마이너스 감마였겠구나. 얘로 보는 거야.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였겠어요? 1 마이너스 알파였을 겁니다. 얘로 봐주세요.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알파는 얼마겠어요? 1 마이너스 베타일 겁니다. 얘로 봐주세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요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기 요식이 1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1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1 마이너스 감마로 바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좀 전에 뭐 했어? 전개하는 거 알려줬잖아, 그지? 전개해봅시다. 1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돼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 값이 얼마였고요? 1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게 얼마야? 빵. 근데 여기 이거 얼마였어? 빵. 여기 이거 얼마였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봐. 요 팁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세 개가 한 세트라면 몇 개의 기준으로? 세 개 한 세트 기준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 개를 몇 개로 표현할 수 있다? 한 개로 표현할 수 있다. 두 개가 궁금하다면 한 개로 표현해서 정리를 하는. 두 개가 궁금하다면 걔를 한 개로, 두 개는 한 개로, 두 개는 한 개로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만약에 네 개가 한 세트였으면 세 개를 한 개로 바라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런 식의 사고 방식, 요런 패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요런 패턴을 하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다음 넘어가서 자, 여기 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요 문제는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됐어요. 지금 다음 넘어가자.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3차 방정식 근일 때 A 더하기 B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잘 봐봐.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0입니다. 이 두 근을 알아 몰라? 몰라. 알파랑 베타. 오케이? 그 다음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더하기 bx에다가 더하기 2는 0의 근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여기는 이게 두 개의 근이 모두 얘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는 그냥 똑같이 써주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근이 뭐 감마, 모르는 근이야 감마야 이렇게 가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바라보자. 잘 봐봐. 그러니까 이 식을 바라볼 때 있잖아. 이 식이나 여기는 이 식을 바라볼 때 있잖아. 선생님이 주로 바라보는 방식은 뭐냐면 여기는 얘의 개수를 봐요. 다시 선생님이 2차 방정식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부터 얻는다라고 했어? 개수로부터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수를 보는 거야, 개수. 근데 개수 중에서 숫자 개수가 있고요, 문자 개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숫자 개수가 있고 문자 개수가 있어. 숫자 개수가 있고 문자 개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정보를 주는 건 당연히 숫자 개수니 문자 개수니 당연히 숫자 개수일 거예요. 그죠? 그럼 숫자 개수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숫자 개수. 그럼 여기는 얘 숫자 개수, 숫자 개수니까 숫자 개수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정보는 두 근의 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구나, 여기 값이 얼마구나, 2구나 이 정도 바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바라보자. 똑같이 여기는 얘랑 여기 얘랑 바라보니까 얘분의 얘 마이너스 한 결과 세 근의 합이라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구나, 3이구나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난 어떤 정보를 얻었어? 얘가 뭐구나? 1이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한 근이었던 여기는 얘가 뭐였구나? 1이었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A랑 B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죠?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여기는 이 B 다시 얘 보자 얘. 오케이? 그럼 얘에 대한 정보는 뭐겠어? 얘분의 마이너스 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는 얘 세 개의 뭐야? 곱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분의 마이너스 얘라고 하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뭐가 됩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1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알파 베타가 얼마였네?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였네. 얘가 마이너스 2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였구나. 얘가 마이너스 2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제부터 보자. 이제 마지막 B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B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얘분의 얘로 바라보면 그게 B가 될 거고요. 여기 얘는 이거 두 개 곱한 알파 베타와 이거 두 개 곱한 알파와 이거 두 개 곱한 베타가 되겠죠. 근데 알파 베타는 얼마라고 했고 마이너스 2라고 했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였어요? 2였습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네요? 빵이네요. 이 값은 빵이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혼자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차근차근 분석을 해가요. 여기서 선생님 또 하나의 팁 뭐였어? 근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부터 얻는다? 개수로부터 얻는다. 근데 개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구나. 두 가지 종류가 있었구나. 숫자 개수가 있고 문자 개수가 있었구나. 그럼 나한테 진짜 유용한 정보를 주는 개수는 숫자 개수다. 그럼 숫자 개수의 숫자 개수를 기준으로 사고의 방향을 선택하는 거야. 오케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켜 줄지 사고의 방향을 선택하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력 문제 얘기해 볼게요.